그 앞에서 좋은 모습. 출범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차 내각 인선에 이어서 남은 조각 작업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물론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김영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국회가 화사하고 화창한 날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치권 현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이 강대강 상황인데요. 네. 친정부 인사인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네. 사퇴까지 만지고 있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내일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의원들 대다수는 이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특히 이번에 한동훈 검사 네. 무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공분을 하셨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끊대 열지도 않고, 그런 걸 봤을 때 검찰의 행포가 좀 도를 넘었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여론이지만, 저희가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갖고 의견을 이제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으나 우리 의원들 검수완박 분위기는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설 새 첫 내각 8개 부처 이제 인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이제 그 평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윤핵관 회전문 인사 이런 이제 평가들을 내놨는데요. 그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평가를 또 내놨는지, 그리고 이제 의원님 본인의 또 그 생각은 어떤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대변인을 통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했지만 보수 언론도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평균 연령이 60.5세고 그 8명 중에 이제 영남 쪽이 또 대다수가 들어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과거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40대도 한 명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신에 대한 불균형, 지역에 대한 불균형, 그런 예전의 인사와 다를 게 없다. 이런 평을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그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 문재인 정부 초대 26.3%가 여성 장관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개각, 아직 내각도 남아 있지만 여가부를 없애겠다고 하고 여가부 장관을 한 명만 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 그 당선자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도 일기 경제팀이 지금 윤곽을 드러냈고 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잖아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 선배로서 새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또 1순위 과제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그 노동부의 본질이, 고용은 우리나라 산업, 경제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고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부 장관의 그 시각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경제의 축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될 때 이게 그 고용이 원만하게, 경제가 원만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는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경제를 잘 흐름을 알지만 시장, 노와 사회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내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립적.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아. 갈등이 아주 힘든 데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또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경제에 대한 냉철한 시각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이 시기가 이제 왔는데요. 이번 심의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띄웠던 최저임금 차등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한테는 아주 그 첨예한 민감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띄운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까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를 물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인건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신 건 사실이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입니다. 네. 그런데 10위권 안에 있는 대다수, 대표적으로 미국은 거의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10에서 15달러 이상 가 있고요. 프랑스도 111달러가 넘습니다. 10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급격한 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00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좀 아쉽고 유감인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노동 흐름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지역별 차등을 두겠다. 도시마다. 제가 장관 시절에요. 그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네. 천안에 굉장히 중견기업이고 IT 산업이 굉장히 좋은 데인데 사장이 부인난을 얘기하셨어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40-5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기숙사도 있는데 좋은 인재가 안 온다. 그런데 그런 지방에 최저임금을 차등화를 둔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채용도 안 되지만 고시를 계속 준비하는 이유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방에 임금도 차별화해서 최저임금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지방에는 좋은 인재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구직난의 우리 불균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21대 국회에서는 외통위에 몸을 담고 계신데 조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을 보고 오셨잖아요. 또 우리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번 전쟁 관련해서 외통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조금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리가 호소문을 들으면서 네. 통역하시는 분이 저희도 그 참상을 약간의 영상을 보면서 러시아 군인이 대포로 그 민간인들 네. 대포 쏘는 거를 막 불이 나는 걸 보는데 통역이 중간에 통역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네. 민간인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그 학대를 하고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신냉전 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높고 저희 외통위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라든가. 그리고 그건 다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외통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연설을 호소문을 들을 때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 외통위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6.1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특히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이제 출마 의지, 강행 의지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그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들 사이 아직도 좀 반대 기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미 그 후보 등록 마친 그 분들 이외에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제3의 후보 전략공천이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지 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 민주당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당 입장에서 입장문도 발표를 했고 지도부에다가도 요청을 했는데 오늘 모이신 의원들 대다수가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 송영길 그 당대표가 이렇게 서울시장의 그 서울시 의원들 동의 없이 본인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히 없는 데서 희생을 하려고 나간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저희가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의 4년을 살림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물이 나가야 된다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도 전략공천, 우리 당원 당규에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의원들 말고도 새로운 인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에서 논의를 하고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의정 활동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또 해볼까 하는데요. 그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네.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네. 발의하신 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인데 오늘 그 9월 그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법안의 핵심과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그 생각을 하시는지 네. 같이 좀 들어볼까요? 보통 예술인들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큰 그 기획사에서부터 또 재력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아주 그 자유계약자, 우리로 보면 영세상인 같은 네. 그런 신분의 그 예술인이 아주 많은데 그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계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굉장히 좀 추진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당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술인도 노동자다. 노동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근로계약 조건을 좀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재정법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근로계약부터 하고 예술인들은 대우는 노동자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으면서 예술이라는 그 직업 때문에 고용 조건도 없고 계약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그런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남아 뭐더 있습니다. 하실- 네, 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네. 보면 예술인들 그 현실을 이제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돈보다 예술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이번에 그런 거에 조금의 숨통을 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남겨놓고 있는데 지역구가 영등포 갑입니다. 네, 오늘도 네. 또 지역구 활동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뭐 영등포 갑에도 뭐 당산이나 영등포에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오늘 의원님 의상도 벚꽃 같습니다. 그 네. 봄이 와서 벚꽃의 계절이 왔는데 네. 저희 마음은 그렇게 환하지는 못합니다. 네. 사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에도 이렇게 져서 주민들께 면목도 없고 또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지역 활동이라기보다 영등포동에 좀 어려운 그런 원룸에서 합숙하시는 그 고시원에서 불이 났는데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 대피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하느냐고 현장에 갔다 왔고요. 네. 제가 영등포에 이사 온 지 87년에 이사 왔습니다. 네. 그래서 25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까지 다 영등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영등포의 문제점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돼서 다들 유명 정치인, 스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전 들어갈 때부터 생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한번 옮겨보자 하는 거에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제 사선까지 주셨는데 우리 국회 방송도 영등포 여의도에 있지만 영등포가 교통 지옥입니다. 인천 가는 길목이라 네. 그게 이제 작년에 그 제물포길이라고 해서 여의 신월 IC 지하 그거가 하는데 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뭐 교통망도 좀 뚫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등포에 관문인 영등포역에 내리면 쪽방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2평, 4평, 3평에 기초생활보장 그 하시는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쪽방촌 정비 사업이 이제 실시가 돼서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데 아마 금년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하면 그 자리에 40층 이제 우리 주택이 건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등포가 서남권의 가장 중심입니다.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뭐 다 영등포구였거든요. 네. 근데 영등포에 문화시설을 돼 있는 거 변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2년부터 노력을 해서 우리 영등포가 제2 세종문화회관을 영등포로 유치해서 올해 공모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성매매 직결지가 아직도 우리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문화 그 뉴욕의 중심인데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는 아직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기분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 의정 활동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국민들 삶에 연결되는 좋은 법안을 계속 제가 내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전 사선 의원이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뭐 목에 힘주질 네. 않아서 그런지 너무 좋게 봐주십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같이 활동하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제 이름이 영주인데 네. 영등포 주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저도 어릴 때부터 쭉 그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아, 했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토박이였기 때문에 영등- 지역 국민들의 영등포에- 애환과 어떤 걸 바라는지 그러시죠.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그 힘써 주시기 제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젊은 엄마들, 젊은 그 남성들이 영등포를 떠나지 않는 젊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환경 개선이나 문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근주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차등화 그리고 초대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김영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